2007년 4월 9일 한국 주식시장의 코스피 지수가 대망의 1500포인트를 돌파하자 국내 대형 증권사의 한 인기 애널리스트가 코스피는 중기적으로 새로운 상승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글을 썼습니다. 이 애널리스트는 그 근거로 손잡이가 달린 컵이라고 불리는 전형적인 신고가 갱신 패턴이 나타난 가운데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다소 생소하게 들리는 손잡이가 달린 컵 모양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는 다름 아닌 윌리엄 오닐이 제시한 가장 기본적인 주가 패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닐은 손잡이가 달린 컵의 패턴을 발견한 것처럼 주가의 흐름과 거래량을 차트를 통해 파악하면 시장 혹은 특정 종목이 강세인지 약세인지 이상 징후는 없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오닐이 차트 분석을 맹신하는 기술적 분석가는 아닙니다. 그는 1950년대부터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스스로 창안해낸 켄 슬림 방식에 따라 종목을 골라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것이지요. 윌리엄 오닐의 켄 슬림이란 성공하는 주식의 7가지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각 특징을 대표적인 머리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윌리엄 오닐이 말하는 켄 슬림 방식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선 C는 현재의 주당 순이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닐이 매수 여부를 결정짓는 첫 번째 원칙은 분기별 주당 순이익 증가율이 최소한 20에서 25%는 돼야 한다는 것이죠. A는 연간 주당 순이익입니다. 오닐은 투자 수익률이 높은 종목의 경우 시세를 올리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서 연간 주당 순이익의 과거 5년간 평균 성장률이 24%에 달했다고 말하지요. 주당 순이익이 매년 늘어난다면 더욱 이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켄에서 C와 A는 제가 다른 어떤 요인보다 중요시하는 계량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지금의 주가 수준이나 주가 수익률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주식을 매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수익이 좋지 않다면 그 주식은 현재의 주가 수준과 관계없이 오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에게 금과 옥조처럼 여겨지는 PER의 경우도 그 자체보다 PER의 기존에 있는 추세의 변화, 즉 주당 순이익의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켄의 N은 새로운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제품,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흐름, 새로운 경영진 등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오닐이 조사해본 결과 큰 시세를 내는 종목 95%가 새로운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의 98%가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의 매수를 주저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가격이 너무 높아 보이는 주식은 대개 더 오르는 경향이 있고 거꾸로 가격이 너무 낮아 보이는 주식은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슬림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슬림의 S는 발행 주식수를 말합니다. 유통 주식수가 적은 종목이 큰 시세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L은 주도주인가 아니면 소외주인가를 확인하는 점인데 최근 1년간 주가 상승률이 상장 주식 전체 가운데 상위 20% 이내에 들어야 주도주로 분류하고 여기에 들지 못하는 소외주는 피해야 합니다. I는 기관 투자가의 지원을 말합니다. 기관 투자가는 주식시장의 가장 큰 손이고 주도주는 대개 선호하는 주식으로 기관 투자가의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마지막으로 M은 시장의 방향성을 말하는데 강세장일 때는 대부분의 주식이 상승하고 약세장일 때는 무차별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주식시장이 약세인지 강세인지를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켄 슬림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주식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오닐에 따르면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주식은 상장된 전체 종목 중 2% 미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노력하기만 한다면 이런 주식은 고를 수 있고 또 최고의 주식을 고르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노력은 기울여야 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오닐은 어떻게 이런 특징들을 알아내기 시작했을까요? 제가 처음 주식 투자를 하면서 왜 특정 주식들이 계속해서 높은 투자 수익률을 올리는가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한 것이 소규모 펀드에 불과했던 드레이퓨스 펀드가 다른 경쟁 펀드들에 비해 2배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였습니다. 자네, 이미 신고가를 경신한 주식을 매수하겠다고?
높은 투자 수익률을 올리려면 저가의 주식을 몽땅 사들이는 건 기본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펀드들에 비해 2배 이상의 투자 수익률을 내는 그레이프스 펀드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드레이프스 펀드? 네, 드레이프스 펀드는 매년 100개 이상의 종목을 매매했는데 이들 종목이 모두 신고가 경신한 시점에서 매수되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 그는 여기서 높은 투자 수익률을 올리는 주식은 저가의 주식이 아니라 박스권을 탈출해 신고가를 기록한 주식이라는 점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과거의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가장 성공한 주식들의 모델 연구를 계속함으로써 높은 투자 수익률을 올린 주식들의 공통점을 찾아냅니다. 이것이 바로 켄 슬림 모델입니다. 오닐은 실제로 이 투자 방식을 주식 투자에 적용해 1962년부터 26개월간 2000%의 투자 수익률을 올리게 됩니다. 물론 켄 슬림 모델을 적용해 투자한다고 해서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오닐은 주식 투자 경험이 많은 노련한 투자자들조차 엄청난 투자 손실을 입고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파는 시점을 늦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저는 손절매에 관해 이야기할 때 칠면조 잡기의 우화로 비유합니다. 손절매를 하지 못하는 많은 투자자들에게 그대로 들어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한 남자가 칠면조를 잡기 위해 상자를 설치했는데 뜻하지 않게 12마리의 칠면조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머뭇거리는 사이에 칠면조 하나가 나가버렸습니다. 12마리였을 때 잡아당기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며 한 마리가 더 들어오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다시 2마리가 더 나가버렸습니다. 또다시 11마리였을 때 당기지 못한 걸 후회하면서 다시 한 마리의 칠면조가 다시 들어오기를 기다리지요. 결국 상자에 칠면조가 모두 나갈 때까지 끈을 잡아당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심리로 주식 투자자들도 대부분 여간에서는 손절매를 하지 못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손절매를 못하는 까닭은 100%의 승률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10개의 종목에 투자하면 6, 7개 정도에서만 차익을 올립니다. 게다가 4대 부분의 투자 수익은 그중 한두 개 종목에서 거두지요. 결국 문제는 손실을 봤을 때 얼마나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느냐인데, 오닐은 허용 가능한 최대 투자 손실을 매수 가격에서 7%가 떨어지기 이전에 주식을 파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최대 7%가 떨어지기 이전에 팔아버리는 것이죠. 오닐은 특히 너무 떨어져서 도저히 팔 수가 없다고 하는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매수한 가격 아래로 떨어진 주식을 당장 판다고 해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식이 떨어졌다면 이미 손실을 본 것입니다. 손실이 더 커지도록 그대로 놓아두는 것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주식을 빨리 처분해서 손실을 최소화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주식을 매수할 자금도 남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십시오. 그것은 마치 브레이크 없는 차를 몰고 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닐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는 매년 찾아오므로 스스로 준비하여 그 기회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작은 도토리가 거대한 참나무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말이죠.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면 무슨 일이든 가능합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죠.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공하고자 하는 의지에는 오닐의 사례처럼 끝없이 분석하고 찾아내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이죠. 감사합니다.